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 준비 시작했다고 하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미 시작하고 계신 분도 있죠.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시험 공고를 한번 보는 거예요. 시험 공고를 보지 않고 그냥 블로그에 있는 이런 조건은 이렇고 저런 조건은 저렇고,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쭉 정리된 표만 보니까 여기는 왜 이래요? 저기는 왜 저래요? 의문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문이란 게 간단한 게 이미 다 어디에 있어요? 이미 다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막 가공을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초보 공생들이 오니까 헷갈리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머리가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시험 공고는 그냥 설명서인 거예요. 시험 보려면 너 이거 공부해. 과목 이거야. 조건은 뭐야?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공고를 봐야 된다. 근데 시험 공고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못 찾겠다 깨꼬리. 정답입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있죠. 여러분 또 한번 하지만 공무원 시험 기본 지식이라는 요 컨텐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찾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오긴 나옵니다. 이렇게 다 있어요. 이거가 한 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만들어진 거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완성도가 있다고 해야 될까? 제 영상에 무슨 완성도가 있고 그러진 않은데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못 찾겠다 그러면 일단은 어디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다 넣어놨잖아요. 이미 이 페이지가 지금 이런 거 보여드리기 싫은데 통계로 한번 볼까요? 얼마가 이 페이지 하나가 통계가 얼마인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정도로 인기 있는 거예요. 14만 9천이 15만 명이 봤단 소리예요. 15만 명이.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죠. 매일같이 어저께만 1300명이 봤어요. 이 페이지를. 왜 보겠어요? 시험 공고도 있죠. 경쟁률도 있죠. 합격선도 다 있죠. 2019년도 것도 있습니다. 밑에 이 교육청 것도 다 있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못 찾으니까 한번 이거라도 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찾는 법은 제 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국가직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있고요. 지방직은 각 지방 지자체 홈페이지 시험 정보란에 있습니다. 근데 못 찾아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모아놓은 것만 보면 된다. 자, 이렇게 서울특별시를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략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왜 보라고 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왜 보라고 하는지를.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이미 시험 공고는 이렇게 해설 방송이 다 있어요. 해설 방송이. 왜냐하면 하도 안 읽으니까, 하도 안 보니까. 시험 원서 접수 하시는 분들이 시험 공고조차를 안 봐요. 그냥 막 접수해요. 어떤 일이 생겨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요. 경기도라고 뽑는 게 있고요. 수원, 안산 뭐 이렇게 뽑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경기도 거로 볼게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실수하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런 분들이 한 명, 두 명 생기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생겼어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 경기도 이렇게 수원, 고양, 용인 이런 식으로 뽑죠. 그런데 일반 행정에 보시면 경기도 9명이 있죠. 경기도 9명. 수원이 있고 고양이 있고. 이런데 원서 접수하라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도 이렇게 나와요. 경기도지. 일반 행정. 넣었어요. 9명. 경쟁률 한번 볼까요? 경쟁률? 9명. 일반 행정 9명 뽑는 거예요. 경기도. 자, 간호고요. 그 다음에 일반 행정이죠. 여기 보건진료. 자, 일반 행정 경기도 117.33 대 1. 네. 네. 깜짝 놀라죠. 보세요. 다른 거는 10대 뭐 20대밖에 안 되잖아요. 겨우. 같은 일반 행정도 10에서 2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17.33 대 1. 왜요? 모르고 접수. 왜 모르고 접수? 경기도라고 그냥 나오거든요. 수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수원 선택 안 하고 경기도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보시고 제 해설 방송 보셨던 분들은 경기도는 따로 뽑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9명이 따로 있는 게 보이잖아요. 수원은 150명 뽑는데 나 수원 가고 싶었는데 경기도 9명에 지금 해서 110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해도 수원에 근무 안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의 착각이고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분이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저 1000몇백 명 중에 몇십 프로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험 공고에는 뭐가 있어요? 인원수가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뽑는지 나오죠. 어떤 거. 지금 지식인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보통 이제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런 광역시
하고 서울특별시 요 정도는 어떻게 뽑냐면 그냥 세종시, 세종까지 그냥 지역 서울 이렇게 뽑아요. 서울 일반 행정 몇 명. 그런데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경기도 이런 경우는 시, 군 구분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시군 구분으로. 시군 구분이 이거예요. 시가 있죠. 군이 있어요. 군 어디 있어요? 가평군. 네, 경기도는 군이 몇 개 없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천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밖에 없으니까 시군 구분으로 뽑는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 안 봤어 이거를. 이걸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따로따로 다 뽑는구나.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경기도로 지정하면 경기도 전체랑 경쟁이 나오나요? 아니면 수원만 지원할 수가 있나요? 안 봤어요. 요거 한번 보면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게 일주일에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에 한 5-6건 이 원서 접수할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거랑 두 가지 거주지 제한. 요 두 가지는 항상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요거 시군 구분 뽑는 거 여기 있죠. 두 번째 뭐 있어요? 거주지 제한. 여기 나옵니다. 거주 제한이. 자, 요거는 좀 축약돼서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거주 제한 나와요. 거주 제한 나오죠. 이것만 읽어보면 사실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제 해설 방송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은 용어로 써 있습니다. 시험 공고를 못 읽을 정도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면 사실 국어가 어려워요. 왜?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쓰긴 썼어요. 물론 이제 자기들만의 용어들이 좀 있어요. 거주지? 제한?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제한이 있구나. 이런 사람만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이 다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은 다 알 수 있겠다 해서 만든 게 시험 공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곧 법이자 진리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외사항 없어요.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자, 이런 경우 자 경기도에서 1번과 2번의 요건 하나를 충족해야 된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물은 게 뭐예요? 3년 이상 살아야 돼요? 어디요? 하나를 충족해라. 1번과 2번 중에 잘 써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안 읽어보죠. 자, 이렇게 읽는 거죠. 2000년 경기도 임용시 응시하고자는 1번도 되고 2번도 돼야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은 그냥 그래서 경기도 살고 있으면서 3년까지 살아야 돼? 난 못하네. 끝. 네, 못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보고 왔는데요. 네, 우깁니다. 왜? 제대로 안 봐서 그래. 제대로. 자,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거 뭐예요? 중요한 거 뭐예요?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야 된다.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실수하는 순간 탈락이에요. 무조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조건이 또 따로 있죠. 단! 군지역. 아까 말한 군지역. 양평, 가평, 연천 3개 있다 그랬죠? 요 3개는 행정구군만. 1번과 2번 요건 하나를 충족해야 돼. 자, 행정만이라고 쓰였죠. 일반 행정만. 그런데 갑자기 보건직인데요. 군지역은 안 되나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답변에서 다 뽑아드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분들이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요거를 빠르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해를 못 하셨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보통 물어보는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본다는 거는 뭐예요? 시험 공고 자체를 아닌 것 같다. 아니면 블로그에 요 위에까지만 있는 거죠. 위에까지만. 그러니까 이상하죠. 자기가. 나 광주도 있는데? 시흥도 있고 어딜 가야 되지? 나는 안양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가능하죠. 왜? 거주 제한에 나와 있잖아요. 가능하다고. 제가 경기도 거를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앞에 경기도라고 써 있어서 요것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 2명 이런 거. 왜냐면 실질적으로 신청하면서 경기도라고 딱 나오니까 바로 그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왜? 경기도를 선택해서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건데 경기도가 나왔다고 경기도를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경기도 밑에 뭐가 더 있나 봤어야죠. 너무 급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접수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접수한 거 맞죠? 아니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요거는 축약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접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공고라는 게 나거든요. 수정공고. 바꿔서 낸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좀 지나면 인원수가 바뀌던지 조건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접수 전까지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보면 안 된다 하는 거. 일단 뭐 이거는 나중에 얘기니까 내년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도 올해 걸 한번 보는 게 좋다. 제 유튜브에 이 전국에 대한 시험 공고 해설이 다 있어요. 그걸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를 다 하나하나 읽어 드립니다. 전부 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인원수 나왔죠. 처음에. 그다음 뭐 나와요? 자, 인원수 쭉 나오고 시험 과목 나왔네. 시험 과목. 맨날 물어보죠. 무슨 시험 과목 봐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어디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여기 지금. 자, 첫 번째 몇 명 뽑는지, 두 번째 과목이 뭔지. 자, 나왔죠?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험 몇 과목은 몇 분 보는지 맨날 물어보죠. 100분. 네, 100분.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이 있고, 뭐 합격자 결정한다. 이런 것들. 자, 응시 자격.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응시 자격. 고등학생이면 안 되나요? 어디 그런 말 안 된다는 거 없잖아요. 결격 사유에 고등학생인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면 안 되나요? 공무원인 자가 안 된다고 여기 어디 써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근거를 내놔. 근거를 내놔라. 막 그래요.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근거를 내놔라. 역으로 결격 사유에 없으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써 있어야죠. 현재 공무원인 자 결격 사유 해가지고. 자, 공무원까지 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실 합격하고 나서도 못 본 거야. 연수 같은 거 가도 뭐 하게 연수 가서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 볼 수 있어야 하고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주위 동료들이 얘기해 주거든요, 보통. 그게 의심스러운 거야. 의심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의심 많아서 좋긴 한데 참 의심 많고 답을 해주면요 안 믿어요. 이거를 캡처해서 주잖아요. 여기 외에 법률에 나온 걸 알려주세요.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못하죠. 자, 여러분들 믿으세요. 무슨 신은 종교 같지만 시험 공고를 믿으란 말이에요. 시험 공고를 날 믿지 말고 시험 공고를 믿으면 된다고요. 그쵸? 여기 정년도 여기 나옵니다. 정년. 네, 정년 한번 읽어드리면 만 60세까지죠. 그런데 생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6월 30일 이전에 있으면 6월 30일 날 퇴사합니다. 정년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이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당연 퇴직이라 그래요. 끝나서 퇴직하는 거. 당연히 나간다 그래서 당연 퇴직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무조건 퇴직되는 겁니다. 만 60세는 현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들 다 있잖아요. 여기서 뭐 제가 옛날에 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여기 뭐라 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안 된다. 결격 사유. 안 됐으면 못 보는 거죠. 지났는데요? 결격 사유가 없으면 뭐예요? 합격인 거죠. 시험만 잘 보면. 뭘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여기 다 써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의심할 게 아닌데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괜히. 그래도 안 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써 있는 것만 적용하는 겁니다. 응시 연령도 몇 살부터 가능하죠? 그게 만 나이인가요? 뭔가요? 생일 지나야 되나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옆에. 몇 년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 그러면 2002년 12월 30일 이전이니까 2002년 6월 달도 되고 7월 달도 되고 1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자기 생일이 안 지나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생일 지난 사람 이렇게라고 나왔어야죠. 예? 그렇죠? 학력 및 경력 맨날 물어보죠. 고등학교 졸업해야 돼요? 제한 없음. 예, 제한이 없다니까요. 학력도 필요 없고 경력도 필요 없다. 왜? 공개 채용이기 때문에. 공개 경쟁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써있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나와야지 면접관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면접관들이 알게 뭐예요? 여기 제한이 없다고 돼 있는데 제한이 없는데 나중에 제한을 걸어서 문제가 됐다. 그럼 면접관들 다 뭐예요? 날라가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면접관들한테. 그걸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래요. 아까 지나갔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아까 위에는 경력은 제한 없죠. 근데 자격증, 면허증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 보건진료, 전산, 사회복지, 사서, 속기, 지적. 사회복지는 뭐를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사회복지 상급 이상.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안 보고 그냥 막 무턱대고 사회복지 공무원 쳐보니까 뭐 잔뜩 학점은행제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지?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시험 공고를 안 봐서 그렇다. 밑에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죠.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하나요. 확인할 예정이다. 언제 내요? 언제 내요? 언제 내는 거예요? 합격해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옵니다. 다. 자, 시험 공고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시험 장소 공고란 게 나와요. 내가 어디 가서 시험 봐야 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응시표 출력이 됩니다. 그럼 시험 장소 공고에 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가산점은 어떻게 하고 뭐 자격증은 언제까지 내고 이런 것들을 주로 공지를 해줘요. 공지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합격자 발표 공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면접은 언제 보고 어떤 서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최종 합격자 공고가 있어요. 최종 합격자 공고. 여긴 이제 앞으로 임용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다 나와. 이 네 가지만 공고를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읽어요. 요거라도 읽은 분은 다행인데 요거 안 읽은 분 장소 공고 안 봐요. 장소 공고 안 보니까 당연히 필기 합격 못해요. 그래서 공고 안 보는 것부터는 이해가 돼요. 근데 합격하신 분이 그 공고를 안 봐. 그냥 합격했다고 좋다고 있어요. 전화 오겠지? 전화가 왜 와요? 안 옵니다. 그 서류 부랴부랴 막 옆에 사람들이 서류 냈어. 그러니까 나 안 냈는데? 안 되는 거죠.
최종 합격하면 또 서류 내요. 이제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서류 내는 게 거의 없고요. 최종 합격하면 보통 냅니다. 그것도 놓치면 임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어디 있어요? 다 이런 시험 공고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누가 문자로 알려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뭐예요? 오직 시험 공고를 봐야 된다. 블로그 보면 안 돼요. 시험 공고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에 그 공고를 올려놓는 거예요. 공고를. 보세요. 막 화가 날라 그러네. 장소 공고 있잖아요. 장소 공고. 아직 합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장소 공고 이렇게 보면 눌러보면 자 경기도니까 경기도로 자 또 공지가 나오는 거예요. 공고가 장소 공고해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게 막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좀 바뀐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와요. 자 공개 임용 필기 장소를 당장 공고하고 뭐가 있어요. 주의사항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시자 유의사항 코로나 관련된 거 뭐가 불가하다 뭐는 된다. 이걸 안 읽어보니까 또 궁금증이 생겼죠. 그 다음에 요번에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게 준비물이에요. 준비물. 여기 써 있는데 준비물이. 그쵸. 준비물이 써 있어요. 여기 다. 저는 이걸 보고 그냥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준비물을 못 찾아가지고 뭐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컴퓨터 사인펜 주죠. 여기 다 써 있잖아요. 뭐뭐 가져오라고. 안 본 거지. 안 본 거지.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는데 똑같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자, 거주 제한 나오죠. 거주 제한. 거주 제한. 네, 나왔어요. 해설도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해놓은 게. 그 다음에 장애인은 어떤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다. 장애인 관련된 거. 저소득층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기에 있어요. 다 여기에. 어디에 있어요? 무조건 시험 공고에 있다. 내가 궁금해하는 거 80% 이상은 다 시험 공고에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야지 된다.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까지 해갖고 넣어놨어요. 어떤 게 또 필요하다. 여기 증명서까지. 어디 가서 받아라까지 있잖아요. 어디 가서 받아라. 자, 문제 어디서 출제한다. 인사혁신처. 여기 있는 과목들은 한다. 나머지는 비공개다. 비공개다. 왜 나 시험 보고 하는데 시험지 안 줘요? 비공개라서. 비공개라서 안 줘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근데 왜 그걸 자꾸 물어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일정. 언제 원서 접수해요? 가장 많아요. 네. 가장 많아요. 네. 쌍벽을 이루죠. 아까 거주 제한, 아까 뭐 결격사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쌍벽 몇 명 뽑아요. 그 다음에 언제 접수해요? 언제 발표해요? 언제 시험 시험 보는 날은 대부분 알아요. 근데 시험 장소 언제 나와요? 합격자 언제 발표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 표 하나만 딱 오려가지고 붙여놓으면 되는 일을 가지고. 제가 이거 시험 공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요. 이거 막 잘라 붙이라 그래요. 막. 네. 해놔야 되는 거야. 가장 많이 보는 책에다 탁탁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놓쳐서 시험 접수 못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도 경쟁률이 저 정도예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합격하고 좀 먼 분도 있어요. 먼 분도 있고 잠깐 착각하신 분도 있고 이런데 자기 지역 것만 넣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경기도 거 막 제가 경기도 방송하면 경기도 거 막 오려서 붙이신 분 있어요. 아니 본인 지역이 경상도면 경상남도 걸 붙여야지 왜 거기를 붙여요. 그 다음에 자 응시원서 접수 어디서 해요? 나오잖아요. 여기 어디서 하는지. 그 다음에 모르면 전화해라. 1522-0660. 아니 전화번호 다 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접수 시간이 어떻게 된다? 9시부터 18시까지다. 다 있습니다. 수수료 얼마예요? 5,000원. 언제 환급돼요? 어떻게 돼요? 사진은 어떤 거예요? 다 나오죠. 나오는데 안 보는 거예요. 자, 간혹 이런 건 있어요. 자, 요 문구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있어요. 왜? 이걸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뭐지? 동일 날짜 신경 임용시험에는 중복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다? 나는 교행하고 같이 넣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 된다 그랬는데 분명히 되는 거예요. 왜? 경기도 인사위원회. 주어를 잘 봐야죠.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교행을 주관하는 주관부서가 아니거든요. 뭐예요? 교육청 인사위원회. 다른 거잖아. 경기도 교육청 인사위원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복 접수가 가능하다. 내년에도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네.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자, 어디서 봐라, 어디서 해라 하는 게 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양성평등도 가끔 물어보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이. 요거 그대로예요, 요거 그대로. 뭐, 더 생각하고 할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네. 장애인 초과 합격제도 있고, 필기시험 가산점도 맨날 물어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내려가면, 자, 이렇게 되고, 자, 요거 가산점은 아는데, 여기 보세요. 2021년부터 공통 적용 가산점은 폐지된다. 이거 몇 번이나 물어보나 몰라요. 지금도 물어봐요. 21년 폐지된 게 맞나요? 어디 나와 있어요? 시험 공고에 나와 있죠. 시험 공고에 대부분 다 내년 거 예고를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공통 적용 가산점이 뭔지 모르죠. 그냥 공통 적용 가산점 폐지. 지방직은 가산점이 다 폐지됐구나라고 떠벌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기술직들이 깜짝 놀라죠. 그럴 리가 있나? 기사
산업기사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정보처리 기사 막 있는 분들, 기사 자격증은 또 살아있는 거야? 헷갈리죠. 여기 리스트가 있잖아요. 요거가 폐지된다. 예, 폐지된다. 그리고 뭐라고 쓰세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 개만 가산한다. 설명서. 우리가 설명서 안 읽고 어떻게 전자기기 같은 걸 누를 수 있어요? 유튜브 보고는 안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읽고 궁금한 걸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폐지한다는 소리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없잖아. 산업기사, 기능사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산점은 언제 입력한다? 여기 나오죠. 이 가산점도 원서 접수해놓고 맨날 물어봅니다. 언제 등록해요? 언제 등록해요? 아니 본인 시험지에도 써 있어요. 심지어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에 첫 화면에 써 있어요. 며칠까지 가산점을 등록하세요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안 보고 와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 첫 겉화면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저도 맨날 시험 보러 가지만 겉화면을 한 10번 읽어요. 10번. 한 5분 정도 시간 주거든요. 그냥 첫 화면만 절대 넘기지 말라고 그러고 그걸 읽어줘요. 방송에서. 그러면 그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잘 보면 되는데 왜 안 볼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여기 세세한 글자까지 잘 읽으면요. 내가 궁금해하는 건 거의 다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방송통신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공통적용도 있고 직렬별도 있는데 어떻게 돼? 본인에게 유리한 거 한 개만 가산한다. 써 있잖아요. 이거 갖고 싸웁니다. 뭐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왜 싸워요? 시험 공고 요거 제가 캡처해 갖고 올리면 그날부터 조용해져요. 그 얘기가 뭐예요? 너네들은 시험 공고도 안 보고 둘이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간혹가다 이제 지식인 답변하시는 분들 중에 막 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막 지르시는 분들 몰라요 그냥. 네 그러고 끝내버려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답변 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세요. 제 것도 신고 많이 하더라고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링크 좀 걸어놨다고 신고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여전히 부동의 1위인 거는 하루 종일 답변하는 사람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속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로 각자의 파트가 있는 법이죠. 저는 지식인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을 다양한 질문들을 보고 답변을 주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아이디어가 계속 그쪽에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건 그런 거죠. 똑같은 질문이 수도 없이 나오니까 정말 미치고 한장할 지경이죠. 그쵸? 여기 보시면 과락 몇 점이에요? 과락 나오죠. 부정행위자 어떻게 돼요? 5년간. 뭐 적격자 없을 때 어떻게 한다? 여기도 있잖아요. 그 전보 제한 기간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전출 제한 기간 이게 뭐지? 3년은 여기서 근무하란 소리예요.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경기도 딴 지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다른 데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고향에서 성남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예 경기도에서 서울로도 갑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하면 물어봐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질문의 퀄리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서를 제대로 보느냐 안 보느냐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안 보고선 자꾸 물어보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자, 제가 화를 내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최소한 시험을 보겠다는 분들이 이걸 안 보고 어디 블로그에 짤막하게 나와 있는 글만 읽어보고 끝을 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봐야 된다. 여기 보시면 면접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이거 분명히 경기도 합격자 발표 나면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천지 빽가리로 나옵니다. 진짜.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해요. 왜? 합격자 발표 공고에 써 있어요. 분명히. 그 공고를 안 읽는다 그랬죠. 안 한다고 큰일 나지는 않아요. 큰일 나지는 않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하긴 하는데 안 하면 어쨌든 밉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담당자 전화하겠죠. 왜 안 했냐고. 아니면 포기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제해주지 않고 확 다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원칙대로.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뒤에 자질구레하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 보세요. 자원봉사 실적도 경기도는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다 써 있어요. 안 보죠. 네. 그 정도면 뭐 독립투사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쭉 따 있어요. 여기는 지금 사전 예고란 게 없는데 대부분 지역은 사전 예고가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변경되고 그 후년에는 어떻게 변경된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컨텐츠 중에 2021년 변경사항, 2022년 변경사항을 저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지 저거를 하면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이거예요. 1번 시험 공고에 나와요. 근데 시험 공고 나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보통 임용령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바꿔요. 그게 이제 입법 예고가 되거든요. 입법 예고할 때 제가 봐요. 입법 예고 사항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미리 알 수 있죠.
통과 당연히 됩니다. 안 되는 경우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되니까 이게 이제 시험 공고에 나오면 확정을 짓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남들보다 빠르죠. 입법 예고 보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입법 예고가 뭔지도 모르신 분 있죠. 네. 해당 부서에서 뭘 바꾸려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와요. 그리고 입법 예고 사항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그러니까 입법을 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언론에 퍼뜨려요.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그 다음에 입법 예고를 하죠. 그래서 입법 예고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의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게 확정이 되고 공포가 되는 거예요. 공포가 되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데가 시험 공고예요. 사전 예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도 있죠. 내년인데 없어지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그럼 사전 예고를 미리 해요, 보통. 왜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거, 지방직 가산점 폐지 아까 보셨죠? 거기 써 있는 거. 아, 그러면 소방도 없어지는구나. 커말이 없어진다고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커말이 없어진다고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통 가산점이 폐지된다고 써 있죠. 지방직 공통 가산점이 폐지하는데 국가직 소방직의 커말이 왜 없어져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오해를 한 사람들이 막 올리면 커뮤니티 가면 잔뜩 난리가 나요. 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카페 커뮤니티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가면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슈들이 어쩜 그렇게 새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얻을 정보란 게 크지 않아요. 왜? 시험 공고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 시험 공고 보는 사이트 제 컨텐츠 중에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면 거기만 즐겨찾기 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내용들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놓는다 그랬죠. 왜? 저는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거 올려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거기만 한번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카페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죠. 그분들은. 지워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마이너스 100만 점이다. 그것 때문에. 요즘 카페들 시끄럽습니다. 아,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시험 연기를 하냐 안 하냐 갖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 시간 동안 공부를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 재미를 들리면 댓글 쓰기 재미 들면 재밌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 댓글 하나가 나중에 모욕죄라든지 사이버 모욕죄라든지 걸려서 실형 아니 뭐 집행유예 같은 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 합격했다가도 잘려요. 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 카페들 망해라 이게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방금 시작하셨던 분들은 자, 여기 위에는 지자체 시험 공고는 왼쪽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 되고요. 장소 공고는 미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그 해에 본인 시험 볼 때 나오면 돼요.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제가 이걸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인기 있는 콘텐츠를 제가 안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마 12월 달부터 아마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 블로그 주소를 밑에 나오잖아요. 블로그.naver.com SAMPOT 알고 있다가 들어와 보시면 이게 공지 메뉴에 있네 항상. 네, 공지 메뉴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그 다음에 교육청도 따로 있습니다. 교육청도 따로 시험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19년도 거 그럼 2020년도 게 있겠죠. 내년에는 올해는 그럼 2020년도 거 그 다음에 7급 군무원 경찰 소방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공고 어디서 보는지 이거예요. 바로 네, 시험 공고 어디서 봐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 게시판이 딱 나와요. 그러면 거기만 보고 계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길고 장황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뭐예요? 시험 공고를 봐라. 모든 거는 다 시험 공고 안에 있다. 시험 공고 맹신자예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발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다 읽어보시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험 공고 너무 어렵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네, 담당자로 가셔갖고 시험 공고 좀 쉽게 써주셔도 되고 저같이 해설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자, 그렇게 되고 내년에 1월달 보통 12월 31일날 국가직 시험 공고가 나옵니다. 31일날 가장 빠르게 항상 방송했는데 모르죠. 이제 그 내용을 안 주면 저도 못하니까. 그러면 그거 하고 2월달에 아마 지방직 다 나올 거예요. 그럼 매번 시험 공고를 제가 읽어드려요. 네, 정 귀찮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는 사항들 중요 사항들만 들으시고 원서 접수 날 잊지 않고 원서 접수하시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해놓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감사합니다.